자, 관할 마저 보자고. 교재 270조 사물관할. 사물. 사건에 따라서 관할 부분이 정해지는 경우인데, 사건의 경중 이걸 말하는 거고, 사물. 단독 판사 사건이냐 합의부 사건이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아무 기준이 없으면 단독 판사 관할이 원칙이야, 원칙.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사물관할에서 기억 단독 판사 관할 줄쭉 치고 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다. 단독 판사 관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니어 합의부 관할 몇 가지가 있죠.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그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2번에다가 별표 달아놓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단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그래서 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면 다 합의부 사건이란 말이야. 2년 이상. 왜냐하면 2년 이상이더라도 30년까지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요 2년이 단기고 30년이 장기단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단독 판사 관할일까 합의부 관할일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아니야.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1월 이상 10년 이하인 거지. 그래서 1월이 단기잖아. 단기가 1월이야. 단기가 1월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범죄는 절도 같으면 6년 이하의 징역이단 말이에요. 각종 몇 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단기가 전부 다 1월이니까 이건 다 단독 판사 사건에 들어가. 그래서 절도 사건 이런 건 단독 판사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공범 사건하고 제척 기피 사건 뭐 등등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참고에 보면 뭐 요즘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아래 열거하는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이 단순함으로 단독 판사 관할로 하는 게 있는데, 잡범 사건이라고 통칭되죠. 잡범 사건. 그러니까 절도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뭐 폭행, 협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상해 이런 것들, 병력 위반 사건 이런 것들. 줄이 안 맞나?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군법원 관할도 있어요. 이거는 그 즉결심판 담당 법원입니다. 시군법원 관할도 있고. 자, 그다음에 신급 관할 봐보죠. 신급 관할 1심, 2심, 3심급. 1심이 주로 지방법원, 아니 뭐 지방법원이 당연히 1심이지. 근데 2심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는 게 보통 같은데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이제 사물관할하고 엮일 수 있는데 판결 결정 항소, 항고, 상고, 재항고 이게 1심, 2심, 3심인데 판결이면 항소, 상고고 결정이면 항고, 재항고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사물관할하고 엮일 수가 있다고. 지방법원 단독 판사 사건, 절도 사건 같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 사건의 경우는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야.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지방법원 합의고 3심이 대법원이고요.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 강도, 강간 사건 같이 사용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중죄인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면 2심이 고등법원이야. 고등법원. 그 다음에 3심이 대법원입니다. 요거를 깜빡해버리면 신급관할하고 사물관할하고 연결된 것을 깜빡해버리면 어렵게 돼요. 그래서 단독 판사의 2심이 합의부, 합의부 2심이 고등법원인데 이 지방법원 합의부 2심으로서의 지방법원 합의부하고 1심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외형상 똑같죠. 똑같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2심을 담당할 때는 항소부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항소부라고 반드시 붙여줘요. 항소부라고 붙여준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절도 사건이면 단독 판사 사건이잖아, 그지? 상해 같으면 단독 판사 사건이잖아. 근데 절도인 줄 알고 단독 판사한테 기소했다가 알고 봤더니 강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합의부 사건이 돼버리지. 상해인 줄 알고 기소를 했는데 치러봤던 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상해 치사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단기가 3년이어야 돼요. 3년. 상해면 뭐 10년 이하인가 이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지방법 합의부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줘야 되죠. 그죠?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그런 게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중요하다 그랬죠. 관련 사건에 관할. 중요합니다. 강의 노트 옆에 펴놨고, 아까 73페이지였나? 74페이지였나? 73하고 74페이지 펴봐봐.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강의 노트. 이거 잘 활용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한 번만 그림으로 좀 알아두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책만 보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자꾸 헤매게 돼요. 문제는 계속 나와요. 어려워요, 되게. 문제는 계속 나오고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해놓으면 다 하게 돼 있어. 응? 자, 관련 사건의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고인이 쉽게 재판받도록,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출발이 이제 관련 사건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관련 사건의 의. 옛날에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경관 시험이라 이렇게 뭐 경찰 간부 시험은 그것도 한 40문제가 나와. 그렇다 보니까 온갖 게 다 나오겠지, 그지? 그 승진 시험은 40문항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깊이는 안 나오는데 경찰 간부 시험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것도 있어 보다 보면. 자, 그래서 뭐 그런 시험 외에는 이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인이 범한 수재, 1인이 범한 수재. 한 놈이 여러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서울, 대전, 부산. 그러면 그 사건이 관련 사건이 되는 거죠. 1인이 범한 수재는 게 바로 경합범을 말합니다. 경합범, 경합범. 그다음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이거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죠.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요. 알아둬야 돼요. 서로 짜고 한 경우입니다. 짜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공동정범, 형법에서 많이 하지. 뭐 작년이 하겠지.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그 다음에 3호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동시범위라고 그러죠. 의사연락이 없는 겁니다. 안 짜고 한 거죠. 의사연락 없이 서로 안 짜고 한 거. 이것도 관련범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으로 봐서 빨리 재판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오해하기 쉬운데 살인범을 숨겨주잖아요. 이 살인범이 바로 본범입니다. 본범. 살인범하고 살인범을 숨겨준 사람, 범인 은닉죄죠. 강정호 음주운전했는데 자기가 운전했다고 대신 자수하잖아. 그러면 범인 은닉죄가 돼요. 그래서 이 범인 은닉죄를 저지른 친구하고 본범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본범하고, 위증죄하고 본범하고, 소유감정통일죄 본범하고, 작물죄하고 본범하고. 작물하고 본범 차이가 뭐지? 본범이 절도범은 뭐 횡령범 이런 거고, 작물죄는 그 절도 횡령한 물건을 산 거지, 그지? 이게 작물죄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범인 은닉죄하고 증거인멸, 이게 관련 범죄라는 게 아니고 범인 은닉죄하고 본범, 증거인멸죄 본범, 이게 관련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외우는 방법으로 뭐 은인이 준 통장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이 자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래서 개념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관련 사건의 경우에 이런 관련 사건의 경우에 평합 관할도 인정되고 평합 심리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평합 관할이고요. 3번이 평합 심리인데 양자의 차이가 뭐냐면 관련 사건들이 기소가 됐나 안 됐나 이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수개의 사건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죠. 한 개 사건의 경우는 관할의 경합 문제가 돼요. 한 개 사건이 아니고 이건 수개의 사건이라는 걸 전제를 잘 이해하고 수개의 사건에 별표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림으로. 강의노트에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 네모칸으로 했는데 이 그 지도야 지도.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 발바리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바리야 발바리. 서울에 살고 있는 발바리가 서울에서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죄.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기소가 되려고 됐는데 보니까 이놈이 서울에서만 절도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대전에서는 누구를 때렸어. 그래서 폭행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보니까 부산에서는 모욕죄를 저질렀어요. 욕을 해가지고. 그러면 발바리가 저질러 놓은 수개죄지, 그지? 1인이 범한 수죄지. 이게 경합범이잖아, 경합범, 그지? 그래서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면 얘가 서울에 잡혀서 서울에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대전에서도 부산에서 저지른 범죄도 있고 대전에서 폭행죄로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서울 사건도 있고 대전 사건도 있고 부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서울 사건, 대전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자리에서 잡혀서 기소가 됐는데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얘가 다른 지역에서도 저지른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서울법원은 대전 부산 사건에 대해서 아무 관할권이 없다고 보면 얘가 이제 만약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대전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발바리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지지. 피고의 주소 거소지도 관할 기준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림에다 그려놨는데 이 발바리의 주소가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 만약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범죄지는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인데 주소는 인천에 두고 있으면 서울법원은 대전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할권이 없죠. 대전 부산에 대해서. 그치? 왜냐하면 범죄지도 대전이고 또 주소지도 주소거소지도 인천이니까 서울법원은 주소거소지도 아니고 뭐 현재지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토지 관할을 일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법원이 대전 사건, 부산 사건도 관할권을 가지면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잖아, 그지?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만들어둔 게 서울법원이 대전, 부산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관련 관할권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1인이 범한 수재로서.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쉽죠. 서울 절도도 단독 사건, 대전 폭행도 단독 사건, 부산 모욕죄도 단독 사건이니까 서울법원이 대전 부산 사건 단독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대전법원이 서울 부산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 부산 사건이 뭐 서울 대전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사물관할이 똑같잖아요. 다 단독 사건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저지른 범죄가 이 모욕죄가 아니고 강간죄다, 합의부 사건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죠. 단독 법원이 대전 단독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져도 괜찮겠지만 서울 단독 법원이 부산 강간 합의부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중한 사건이니까. 거꾸로 어때요? 부산 합의부가 대전 단독 사건에 서울 단독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이건 괜찮죠. 그래서 그런 두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련 사건들이 다 똑같은 사물관할이 있는 경우하고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하고 그런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병합 관할 관련 관할은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하고 그다음에 사물 관할의 병합 관할 문제로 나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수계 사건이 그냥 관련된 때라는 요 표현 나오는데 이걸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관련된 때 표현만 나와. 그러니까 서울의 발바리가 서울에도 사고를 치고 대전 부산에도 사고를 쳐서 관련된 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 또는 관련 관할은 사물 관할은 같은 경우는 말합니다. 즉 서울 단독, 대전 단독, 부산 단독 또는 서울 합의부, 대전 합의부, 부산 합의부 같이 다 사물 관할은 똑같지만 토지 관할만 다를 때에 토지 관할 병합 관할 문제로 봐요. 사물 관할 병합 관할 문제는 토지관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사물 관할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서울, 대전, 부산처럼 토지관은 서로 달라도 돼요. 다른데 하여튼 사물 관할이 다른 부분이 나오면 항상 사물 관할 문제로 해결하는데 처음처럼 이 서울 단독, 대전 단독, 부산 단독 사건 같이 사물 관할은 다 똑같고 토지 관할만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다를 때에는 한 개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다 가집니다. 즉 서울 단독 법원은 대전 단독 사건, 부산 단독 사건에 관할권을 다 가진다고. 거꾸로 대전도 서울, 부산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지겠죠, 그죠? 부산도 마찬가지 서울, 대전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서울 검사가 서울을 기소하더라도 서울 절도죄 요기 고유관할 사건이죠, 그죠? 절도죄 범죄지로서 고유관할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한 법원에서 서울 판사, 서울 검사가 보고 여기가 대전, 부산에서도 관련 사건이 저지른 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한 건에 기소해도 되죠. 왜냐하면 서울 법원이 대전 사건, 부산 사건에 대해서 고유 관할권은 못 가지지만 관련 관할권을 가지잖아요, 그죠? 병합 관할권을 가지니까 관할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기소를 하면 됩니다. 대전 법원 검사도 마찬가지죠. 서울, 부산 사건, 부산 검사도 마찬가지 서울, 대전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돼요. 관할권을 다 가지니까. 근데 두 번째 경우 사물 관할이 다른 법원의 경우에 서울 단독 그 사건에 대해서 서울 검사가 부산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합의부 법원이 단독 사건에 대해서만 관련 관할 병합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산 그 강간죄 합의부 법원이 서울 사건, 대전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거죠. 관련 관할권을 가지죠. 근데 단독 사건 법원이 합의 사건에 대해서 관련 관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포인트는 수계 사건이 관련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관할은 갖고 토지관에 다를 때는 한 개 관할권 가진 법원이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다 가지는 거고 토지관할은 다르더라도 사물관할이 다른 상태가 오면 합의부가 항상 단독 판사 관할권을 가집니다. 단독 판사 법원은 합의부 사건의 관할권을 못 가지고요. 오늘 관할권을 가진다 뿐이지 뭐 검사가 반드시 한꺼번에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따로따로 기소됩니다. 그래서 서울법원에 이걸 한꺼번에 기소를 하면 대전 사건, 부산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지니까 관할 위반 상태가 안 온다는 뿐이지. 뭐 여기 어디 기소하는 거는 뭐 검사 마음에 달려져 있어. 그래서 서울 검사는 서울, 대전 검사는 대전, 부산 검사는 부산에 기소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해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피고인이 쫓아다니면서 재판받기 힘들죠. 그럴 때를 대비한 게 바로 병합 심리입니다. 다 기소가 됐단 말이야. 서울은 단독, 대전 단독, 부산 단독 기소가 돼 있고 이럴 때에는 이제 서울, 대전 쫓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재판받기 힘드니까 어느 한 곳에 모아달라는 신청하겠죠, 그죠? 그게 병합 심리입니다. 병합 심리, 병합 심리고 각각 계속된 때 수계 사건, 관련 사건이 각각 계속된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된 때. 아까 병합 관할은 그냥 수계 사건이 관련된 때라는 표현만 나왔죠, 그죠? 관련만 된 때가 아니고 이번에는 계속된 때, 즉 기소가 된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 그럴 때 똑같은 문제가 또 하죠.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 사물 관할의 병합 심리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 관할은 같은 법원끼리 문제. 서울 단독, 대전 단독, 부산 단독. 이럴 때는 토지 관할 문제로 해결하고 사물 관할을 다룰 때는 사물 관할 문제로 해결하는데 그러면 이 피고인 발바리가 어디 가서 이걸 신청하느냐 이거죠.
제가 서울, 부산 뭐 대전 쫓아다니기 힘드니까 이거 어디서 한꺼번에 모아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서울 단독 판사, 대전 단독 판사, 부산 단독 판사의 그 윗판사, 윗상급 법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윗상급 법원에. 근데 이렇게 지방법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이 세 법원에 공통되는 상급 법원을 찾으려면 대법원밖에 없어요. 대법원에서 정해줘요. 대법원 찾아가서 내가 힘든데 어디 가서 이거를 모아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찾아가면 대법원에 정해줍니다. 서울에서 모을지, 대전에서 모을지, 부산에서 모을지. 그래서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이 정해줘요. 줄였는데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지정해줍니다. 서울, 대전, 지방법원에 그 각각 공통되는 상급법원 상사가 정해준단 말이야. 지정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물관들이 같은 경우고 단독 합의부 이렇게 같은 경우고 단독 합의부 이렇게 나눠지면 항상 합의부 우선합니다. 사물관들이 다를 때는요. 그래서 합의부가 직권으로 부산 합의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힘들단 말이야. 서울도 받고 대전도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 대전 법원이 얘가 부산에도 이런 사건이 저질러서 기소된 게 있다고 보면 이쪽으로 연락해 줍니다.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알았다면. 그래서 서울 강간 합의부 법원이 그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부산 합의부 법원이 보고 얘 것들 한꺼번에 하면 평하겠다면 보내달라고 그래요. 직권으로 평합해버립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토지관할의 평합 심리는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검사 신청해야 되는데 사물관할의 평합 심리는 합의부 직권합니다. 신청할 필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세세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평합하는 거고요. 아까 평합 그 관할권은 아직 기소가 안 돼서 권리만 갖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봐보자. 관련 사건의 평합 관할 전체적으로 별표를 3개 놓고요. 관련 사건의 평합 관할. 관련 사건 소송 계속 전입니다. 기소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관련 사건들이 기소되기 전입니다. 먼저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 기억. 동그라미 기억. 토지 관할의 병합 관할. 토지 관할을 달려는 소개 사건이 관련된 때는 관련된 때를 줄 쳐놓고 별표. 관련된 때는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끊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한 개 사건에 대해 관할 끊는 법원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서울 법원이나 대전 법원이나 부산 법원이나 관할 끊는 법원은 그 놈이 발발에 저질러온 관련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다 가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사물관할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을 달리는 소개 사건이 관련된 때는 또 줄 쳐놓고 별표에서 관련된 때는 옆에만 나와요. 일부러 따옴표를 쳐놨는데 그래도 별표 넣어서 관련된 때는 법원 합의부는 합의부 줄 쳐놨고요. 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즉 합의부가 단독 사건들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단독 법원은 합의부 사건에서 관할권을 못 가진다는 거죠. 병합관할한다. 즉 관련 관할권이 있다는 겁니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 판사님께 이송할 수 있다. 관할권을 가져서 병합 할 수 있어서 병합 기소가 됐었을 때는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 판사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리얼 병합 심리 여부, 항소 심리도 당연히 중요되고 병합 심리 여부. 요거 별표 3개, 4개 넣었어요. 요거 많이 문제화가 돼요. 병합 심리 여부. 반드시 병합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줄 쳐놓고 무슨 상황인지 봐볼까요? 관련 사건에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유 관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수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 사건 관할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뭔 말인지.
자, 요거 그림 봐봐요. 아이, 에이, 다시 이 그림을 봐보자. 아, 여기다가 PPT 그림을 넣어놔야 되겠다. 이게 뭐냐니까. 서울법원은 서울절도 사건에 대해서 무슨 관할권을 가져? 고유 관할권을 가져? 아니면 관련 관할권을 가져? 고유 관할권이지, 그지? 범죄지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고유 관할권을 가집니다. 근데 대전 사건이나 부산 사건에 대해서 서울법원은 무슨 관할권을 가지는 거야? 고유 관할권을 가져? 아니면 관련 관할권을 가져? 관련 관할권을 가지죠. 고유 관할권이 없잖아, 그지? 관련 관할권 또는 병합 관할권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이 고유 관할 사건하고 관련 관할 사건이 반드시 다 기소가 돼야, 같이 기소가 돼야 서울법원이 대전 부산 사건 관련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고유 관할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그 사건과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 관할권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 고유 관할 사건하고 관련 관할 사건이 다 기소돼서 같이 평합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더라도 관련 관할권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유 관할 사건이 어떤 이유로든 빨리 재판에서 없어져서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그대로 가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가 요 판례고, 요 판례도 별표 한 3개 놓고 관련 사건에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그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됐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썼는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B 친구가 있고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된 친구가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친구고 친구의 친구였네. 근데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친구 먹었는데 이 둘이 깨졌어. 그러면 A하고 B는 더 이상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병합 관할이고요. 병합 관할이고. 누가 아까 넣어놨나? 이걸 밑에 설명하려고 넣어놨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병합 심리를 볼게요. 병합 심리. 넣어놨네. 관련 사건이 각각 기소가 된 경우단 말이야. 각각 기소가 된 경우.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볼까요? 관련 사건의 소송 계속 후고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부분에 계속된 때에다가 줄 쳐놓고 별표. 이 표현을 찾아야 돼요. 객관식에서. 수개 사건이 관련된 때라는 표현만 나오는지 아니면 수개 사건이 계속된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그걸 찾고,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직권상급법원 줄 쳐놓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별표 놓으세요.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을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중요하고요.
근데 요 수계 사건에 관련된 때란 표현이 무슨 말인지 여기 중요한데, 이건 뒤에 이제 판례 볼 때 다시 설명할 텐데 일단 요약해 놓은 거 봐보세요. 즉 각각 다른 부분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대 부분을 말하고, 만약에 그 토지관할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물관할이 다르면 밑에 사물관할 문제로 해결하고, 사물관할을 다룰 때는 항상 합의부가 그 단독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병합심리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직권상급부분은 신급제도에 따른 상급부분이 아니라 관할구에 따른 상급부분을 말한다. 자, 노랗게 된 부분 일단 줄쳐놔.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도의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권상급부분은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부분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판례 가서 볼게. 이걸 요약을 해놨을 뿐이고, 그 다음에 참고 부분 봐보세요. 참고에 보면 병합심리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를 정지합니다. 병합심리할 때는 그 결정했을 때까지 정지하는데, 이거는 두 개의 법원이 있는 경우니까 어느 한 법원에서 계속 그 사건을 진행하려면 할 수 있죠. 구속 사건에. 그래서 그 구속 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피고인 구속 기간에 그대로 산입이 돼요. 그 다음에 심리 분리도 가능하죠. 토지관을 달리하는 소개 사건이 돈을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 필요가 없는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분리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볼까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와 단독판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이 표현이 없더라도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이 표현이 없더라도 수개 관련 사건에 각각 법원 합의와 단독판사에 기소된 때 합의부하고 단독판사 말이 나오면 사물관할이 다른 거죠, 그죠? 그걸 아시고요. 계속된 때 역시 줄쳐놓고 불편하세요. 계속된 때. 기소가 된 때는 거라는 거죠. 계속된 때는 합의부는 직권행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평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직권 또 동감하면서 직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사무관할의 병합심리는 합의부가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이게 포인트죠. 계속된 때. 항소심에서도 똑같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게 이제 그 헷갈릴 텐데, 1심 단독 판사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 합의부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이 고등법원이고, 그지? 그걸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사물관을 달리한 수개 관련 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는 고등법원은 직권으로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합의부 사건을 병합심리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면 단독 판사는 합의부에 그 관련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합의부에 알려주고요. 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우는 고등법원한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을 병합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례들 전체적으로 별표 3개 이상 해놓으세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계속 많이 나왔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밑에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을 달리하는 동종 동도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이제 마산이 아니고 창원으로 바뀌었지. 마산. 이거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은 뭐 통영 이쪽으로 바뀌었나? 통영. 창원 통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마산지법 항소부와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1심이야 2심이야? 응? 지법 항소부니까 합의부겠죠. 합의부. 지금 둘 다 2심이죠. 2심. 그렇죠? 2심이고.
사물관할이 같아 달라? 사물관할이 다르지. 이제 토지관할은 마산, 부산이니까 토지관할은 다르고요, 그죠? 토지관할 달라. 토지관할은 다르다 돼 있고, 사물관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물관할이 다르다는 게 빨리 탁 떠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2심이라면 1심은 뭐란 얘기야? 마산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절도 사건 같은 가벼운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부산고등법원이 2심이었다면 얘네들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강도 살인 같은 중대 범죄라는 얘기죠. 그죠? 사물관할이 다르잖아. 그죠? 이게 2심에 왔어도 사물관할이 다르다는 게 금방 눈에 떠올라야 된다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이 사물관할이 달라요. 이렇게 토지관할은 마산, 부산처럼 다르고 뭐 토지관할이 같은 다르든 사물관할이 이렇게 달라지면 무슨 문제로 해결한다 그래서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 병합심 문제로 해결하고 그때는 항상 뭐가 우선한다고? 합의부 우선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심 상황이었으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가 마산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일로 갖고 와라 그런단 말이야. 이 사건 우리가 같이 할 테니까 병합심리 해버리겠죠. 똑같잖아요, 그죠? 부산고등법원도 마산지방법원 항소부한테 연락해서 그쪽 사건 이쪽으로 보내라, 기록 보내라 그러겠죠, 그죠? 직권의 병합심리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산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고 마산지방법원 여기도 그 고등법원이었다면 마산고법이 없는데 만약에 고등법원이었거나 또는 여기 부산지방법원 이것도 뭐 합의부였다면 이렇게 사건이 각각 나눠졌다면 공통된 직권상급법원한테는 신청하겠죠, 그죠? 뭐 둘이 공통된 직권상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하고 마산지방법원 합의부하고 공통된 직권상급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긴 해요. 부산고등법원이 이제 정해주긴 하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신청할 필요 없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직권으로 병합 심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 판례를 잘 이해를 해보죠. 읽으면서 형사법법 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부분이 계속된 때에는 공통된 직권상급법원은 검사평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단독 합의부 같이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동동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동동의 법원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토지관할을 다르죠? 사물관할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신급은 같을전적, 2신급은 같을전적, 사물관할은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고등법원이 직권으로 병합심리하면 됩니다. 그 밑에 써놓으세요, 어디? 부산고등법원이 직권으로 병합심리하면 된다. 부산고등법원이 직권으로 병합심리하지, 뭐 피고인 검사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이 직권으로 병합심리하면 됩니다. 즉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놨구나. 그 다음에 공통된 직권상급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것도 이제 뭐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볼까.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하는 각 부분에 설치하고 관할구역 법률에 관한 사주에 기한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 바. 이거 줄쳐놓고요.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 바.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1심법원들의 토지관할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이것도 줄쳐놓고 1심법원들의 토지관할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이 5개밖에 없다는 거는 잘 알죠.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 경기, 강원까지, 대전은 충남부, 대구는 경북, 대구, 경북, 부산은 부산, 경남, 광주가 광주, 남북, 제주까지 가장 넓어요. 5가지 부분밖에 없는데, 자,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한테 A를 모욕한 죄로 발발이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다른 놈을 또 욕을 했나봐. 수원지방법원의 단독 판사한테 B를 모욕한 죄로 또 기소가 됐어요. 온데다가 댓글 달다가 잡혀 들어갔나봐. 뭐 욕설 퍼붓다가. 그러면 이 발발이라는 놈이 서울에서 재판받고 수원에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법원, 서울중앙지법하고 수원지법 단독판사법원의 공통되는 상급법원한테 이거를 좀 어디서 모아달라고 평합심리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법원의 공통되는 가장 가까운 직권 상급법원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신급으로 찾았습니다. 신급으로, 상급법원을 직권 상급으로 신급으로 찾아서 얘네들 1심이니까 2심을 찾아봐. 2심을 찾아가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2심이 뭐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2심이지, 그지? 합의부. 수원지방법 단독판사는 수원지방법 합의부 2심이지, 그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수원지방법 합의부가 서로 같지 않죠, 그죠? 공통되지 않죠, 그지? 그래서 다시 또 한 신급 위로 올라갑니다. 3심급을 가봤어. 3심 가니까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의 3심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의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3심도 대법원. 이러면 둘이 공통되잖아.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하고 수원지방법 단독판사의 공통되는 직권상법으로 대법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법원이 정해줘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병합할지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 병합할지를 정해주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대법원 판사들이 정한다는 게 이게 시간 낭비죠. 열 몇 사람밖에 안 되는 판사들이.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굴려가지고 우리가 이를 맡게 되는 게 이렇게 해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게 되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찾자 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도 어디 서울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수원지방 단독판사도 서울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 고등법원이 니들의 공통된 직권상급법원이에요.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상급법원은 1심법원의 토지 관할구역을 포괄해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공동직권상급법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건이 뭐 서울 고법에 고법 관할구역이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이러면은 고등법원이 공통되지 않으니까 대법원이 직권상급법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관할 문제였고요. 잠깐 조금 바꿔가지고 하자. 자, 복습해봐봐. 관련 사건에 관한 수개 사건을 말한 거고, 발발이가 서울의 절도, 대전의 폭행, 부산 모욕죄 어떤 단독 판사 사건을 저질렀다 라는 경우 하나랑 합의후 사건을 저지른 경우 이렇게 하나 나누는데, 평합 관할, 관련 관할은 수개 사건에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 그랬지, 그지? 관련만 돼 있을 때고, 토지 관할의 평합 관할, 이렇게 서울, 대전, 부산처럼
토지관할은 다 다르고 사무관할은 같은 경우하고 사무관할은 다른 경우, 토지관할은 달라도 괜찮고 사무관할이 다른 경우를 나눠보는데 토지관할이 다를 때는 사무관할 갖고 토지관할 다른 수개 사건에 관련된 때는 한 개의 관할권이 있는 부분은 관련 사건에도 관할권을 다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합의부만 단독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지 단독 법원이 합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못 가진다. 그 다음에 각각 기소가 됐다 이랬을 때 토지관할의 병합관할, 사무관할의 병합심리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이제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끼리 사물과 같은 사건끼리 각각 이제 계속된 때는 공통된 직권상물이 정해준다 그랬죠, 그죠? 물론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사물관할의 경우는 합의부가 단독 사건에 대해서 병합심리권이 있다, 병합심리 할 수 있고,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 되고 직권한다는 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미리 봤고요.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일부러 앞당겼어요. 이 관할의 경합 문제를 여기 앞당겼습니다. 바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관할의 경합은 한 개 사건의 문제입니다. 한 개 사건, 한 개 사건의 별표는 아까 관할의 관할 병합 심리는 수개 사건끼리 문제였죠, 그죠? 오늘 한 개 사건의 문제입니다. 관할의 경합은. 포인트가 동일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동일 사건의 별표는 하나. 동일 사건인지 수개 사건인지 그걸 나누고, 그러면 내가 그 토지관할 기준을 이야기할 때 길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길쌤이 대전에 가서 술 먹다가 폭행을 했어.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지고요. 부산에 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현재지단 말이야. 그러면 대전 사건에 있어서 서울법원, 부산법원도 다 관할권을 가진다 그랬죠, 그죠? 서울법원은 피고의 주소거주지로서, 부산법원은 현재지로서, 그죠? 피고의 현재지로서 대전 사건에서 관할권을 다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법원에 기소가 되면 좋은데 이게 다 각각 기소된 거야, 한 개 사건이. 그래서 대전에는 단독 판사한테 기소가 됐고, 서울도 폭행죄로 단독한테 기소됐고, 부산도 단독한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개 사건에 대해서 세 개의 법원의 재판에서 세 개 형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한 개 사건. 내가 대전에서 술 한잔 먹고 한 번 싸웠는데 재판은 세 번 받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관할의 경합 상황입니다. 관할의 경합. 이게 이중 기소 상황이라고, 이중 기소. 그러면 이 관할의 경합을 해소해야 돼. 경합이라는 것이 경제에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권이 없죠. 서로 단독이니까 우선권이 없고, 그렇게 서로 우선권이 없을 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먼저 기소된 거죠. 선착수죠. 선착순의 원칙. 그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부산은 폭행죄로 단독 판사 기소된 게 아니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 해서 합의부 사건을 폭행죄 사건으로 기소되면 이 사건이 그렇게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합의부가 우선해야 되겠죠. 니들은 그만두고 이거 사건 커졌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의 경합도 토지관할의 관할의 경합, 사무관할의 관할의 경합으로 나눠보는데, 토지관할의 관할의 경합은 사무관할 하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사무관을 다룰 때는 사물관할의 관할의 경합 문제로 해결하면 되겠고, 토지관할의 관할의 경합은 사무관할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선착수의 원리, 먼저 재판에 들어간 법원이 그 사건을 계속 재판하면 됩니다. 근데 사물관할의 경우는 항상 합의부가 우선이 되고요. 그러면 먼저 범죄지는 대전인데 주소지인 서울법원에서 먼저 재판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전법원, 부산법원에 기소된 법원은 이게 서울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판하니까 우리는 그만둬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만둬야 되는데 뭘로 그만둬야 되느냐? 바로 이게 취사경범의 경에 해당하죠. 취사경범의 경. 그래서 무슨 재판도 끝내요? 공사 판결에 의한 공사 결정해요. 취사경범이니까 공사 결정 사유죠, 그지? 공사 결정. 공사 결정에서 끝냅니다. 후착수 법원하고 단독 판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에서 끝낸단 말이야. 여기에
취사 경고비용이 경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공수기각 결정을 합니다. 공수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들이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온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면소 판결 사유에 확사 공개에 확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선착수 법원이라도 면소 판결하고 말아야 됩니다. 자, 책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관할의 경합. 심판의 우선순위 먼저 1번 선착수의 원리 토지관의 병합이죠. 동일사건이 포인트가 동일사건이 수계사건이 아니죠. 동일사건 별표놓고 동일사건이 사물관을 같이 하는 즉 토지관할만 다른 경우입니다. 사물을 같이 해다 줄쳐놓고요. 수계법원이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지게 받은 분이 심판한다. 선착수의 원리. 그다음에 가로 2번 니언이죠. 우리 처럼 동그라미 2번. 동일사건이 역시 별표해놓고요. 동일사건이 사물을 달리하는 달리 동그라미 해놓고 같이 달리 포인트 잡아놓고요. 달리하는 수계본이 계속된 때는 당연히 계속된 때는 표현이 나오겠죠. 여기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합의부에 줄쳐놓고. 자, 그다음에 후순위 법원의 처리. 후에 공소 제기받은 법원의 단독 판사는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수기각에 결정을 해야 된다. 관할의 경합에 경동합해 놓고요. 그러나 후에 공소 제기된 법원이나 단독 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먼저 공소 제기된 법원이나 합의부라도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섭 판결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정도만 봐두고 그래서 뭐 병합 관할이든 병합 심리든 관할의 경합이든 합의부 단독 나오면 항상 합의부 우선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병합 관할은 한 개 사건은 관할권이 있으면 관련 사건에다가 다 관할권을 갖추는 거고, 병합 심리는 그 위 상급 부분이 정해주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관할의 경합은 선착수 원리로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혼동을 일으키니까. 몇 문제 풀어보면 이제 혼동에 안 빠지겠죠. 그 다음에 재정관할로 가십시다. 재정관할. 이거는 이제 쉽죠. 조문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 재정관할. 관할 지정 사유에 제가 대표적인 걸 넣어놨어요. 아예 여기다가 안 넣어놨나? PPT 안 넣었나? 신도시라고 돼 있죠. 신도시에 별표는 관할 지정 사유. 신도시. 276페이지 방갈로 1번 관할의 지정 동그라미 2번 관할 지정 사유 신도시단 말이야. 신도시 여기라고 돼 있잖아. 신도시가 생겨서 이 관할이 수원 관할인지 인천 관할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럴 때 어디 가서 기소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수원지방법원하고 인천지방법원하고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어디라고? 서울고법이 있잖아, 그지? 서울고법 둘 다 서울고법 소속이니까, 그지? 서울고법 나와바리 있잖아. 그래서 서울고법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수원검사든 인천검사든. 이게 관할 지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1번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 2호 관할 1번은 선고한 재판에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자, 중요한 건 절차도 좀 봐주셔야 돼요. 관할의 지정은 검사만이 합니다. 검사 동갑해 놓고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직권은 안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피고인은 관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가 재판 받는 놈인데, 그지? 피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상급부분이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검사 밑에 피고인 X, 신청 밑에 직권 X, 직권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정 신청서는 증거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상급법원에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되고요.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 지정을 신청하는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에 통지, 상급법원에 제출, 법원에 통지 출천해서 법원에 낸다 이렇게 속이기도 해요. 상급법원에 냅니다.
그다음에 관할의 이전 봐보죠. 이번에는 관할의 이전. 관할 이전은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내가 또 이 책에도 넣어놨죠. 폭동 상황이야. 우리나라는 뭐 폭동 같은 건 잘 안 일어나지만 미국 같으면 뭐 총기 한번 쐈다 그러면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뭐 그 백인 경찰이 뭐 툭하면은 얘네들 항상 전쟁 흑인 애들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을 오인해가지고 총기로 오인하고 쏴주겠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흑인이 마를린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얘네들은 100번 뭐 유죄 판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의 백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백인들이 이런 짓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기소가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소가 안 되면 그냥 폭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다가는 얘가 총 맞아 죽을 상황에 관할 없는 다른 법을 옮겨주는 겁니다. 옮겨주는 게 바로 관할 이전이에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범죄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 이때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 오늘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여기 재판받다 지가 돌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을 상황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절차로 가보면 관할 이전 신청 사유가 있으면 검사 또가 해놓고요. 신청해야 한다. 해야 한다. 별표 넣으세요. 의무예요. 의무.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별표 넣으세요. 피고인은 재량 상황이죠. 자기 권리 상황입니다. 검사는 의무고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도 그거 나왔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그 환부 가환부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끝말을 또 장난쳐놨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살짝 바꿔놨더라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심화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정지해야 됩니다. 관할 이전 지정 신청, 관할 이전 신청했으면 정지해야 되는데 역시 법원이 두 개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어느 한 법원이 진행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정지된 법원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이 그대로 산입된 구속기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의에 안 봐봐요, 주의. 피고인도 관할 지정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다음 요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틀렸고 이거 말고. 엥? 이게 아니잖아. 여기 이제 저 뭐야? 이거 주위에 이거 바꿔놨구나. PPT를 바꿨어야 되는구나. 그 책에 주의 2번.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거 아니잖아. 검사 또는 피고는 직권상급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검사 또는 피고는 직권상급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리지. 검사는 해야 한다잖아. 그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냥 틀려 이거는. 내가 그 관할 이전 신청하는 것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오래됐어요. 그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하니까 그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어. 대구. 저 꼴통들이 많이 살지. 그러니까 그 대구 변협 회장이 있어. 변협 회장. 변호사 협회 회장이 대구 지방법원 판사들하고 대구 고법 판사들 이 새끼들 이거 완전히 뭐 대구 뭐 고담 도시라 그러잖아. 이런데 기하는 새끼들이다. 썩어서 꼴통들이고 뭐 온갖 욕들을 다 해요. 꼴통들이고 뭐 욕을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던 판사들이 열받은 거야. 판사 회의를 열었어. 지법 판사가 고법 판사가 우리가 무슨 범죄를 당했느냐.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대구지검 검사한테 판사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새끼 처벌하라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지검 검사가 지검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뭐 발표를 언론에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해요. 여기다 기소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한테.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법정 최고형 얻어맞겠지. 이 새끼가 네가 나를 욕해 이 개쌈새끼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대구 변협회장이 나 여기 재판 안 받을래. 대전으로 옮겨달라라고 관할 이전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피해자니까요. 바로 전부 다 재척사유에 당하죠, 사실은. 재척사유에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죠. 못하는 상황이라서 여기 들어갑니다.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대전고법으로 대전지방법으로 이제 관할 이전 신청했는데 어디가 신청했었을까요? 대법원가 신청했겠지, 그지? 공통들인증권상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대법원에 가서 신청했었어야 됐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관할권 부존재 효과 봐볼까요? 관할권 부존재 효과 이거 중요해요. 관할권 부존재 효과. 먼저 관할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인천지방법원에 기소가 됐으면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나 없나 이걸 직권으로 100번 조사하겠죠. 이거 없으면 그냥 나가리 시키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직권 조사해가지고 만약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에요. 결정 아닙니다. 이런 거 같이 다 조심하세요. 요즘 문제 보니까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레벨이 낮아서 문제 만드는 그 발상이 항상 요거더라고요. 아예 한다 할 수 있다 뭐 신청 뭐 찍고 뭐 빤한. 자, 그래서 첫 번째 직권 조사와 관할 위반 판결합니다. 판결 직권 조사와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 조건의 하나이므로 자 소송권 뒤에 가서 봐요. 소송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직권 조사 줄 쳐놓고요. 관할권 없이 명백한 때는 법원은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판결도 별표 놓으세요. 직권 조사 판결입니다. 결정 아니에요. 관할 위반 결정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예외는 보고 만약에 관할 위반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절대적 항소유가 됩니다. 절대적 항소유. 저 뒤에 가서 절대적 항소유, 상대적 항소유에서 볼 거예요. 이제 곧 보기 시작할 텐데. 절대적 항소유가 된다. 요 말이 빠졌네. 절대적 항소유, 너나 절대적이란 말도 절대적 항소유가 된다. 그런데 소송 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도 그 효력 영향이 없다. 바로 절차 유지 원칙 때문에 그렇죠. 절차 유지 원칙 써놓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니까. 이게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됐는데 사실은 이게 수원 사건이야. 관할 위반 판결하고 맞춰야 되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뭐 증인 신문을 했어요. 증인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원지방법으로 그대로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해놓은 게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소송에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뭐 고소를 여기 했다. 고소 취소를 여기 했다.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관할 법원이 아닌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관할권 뭐 존재 기준식인데 공소적 기준을 한다 뭐 이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를 보세요. 예외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건 관할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예외. 즉 토지관할 위반은 직권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신청해서 됩니다. 또 하나의 예외가 사물관할 위반이 있죠. 공소한 변경이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는 밥 먹고 와서 하자. 스톱하고.